안녕하십니까? 수학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람직한 진리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극적인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극적인 것에 열광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평범한 것보다는 화끈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행 체험 같은 경우도 다 특별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극적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행의 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장은 그런 특별한 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꾸준한 심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신행생활 속에서의 특별하고도 희유한 체험에 열광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증득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벌어졌던 특별한 일, 특별한 체험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무게 있는 것은 한 두세 개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런 화끈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행생활이 이런 기적적인 일들로만 모자이크 된다면 우리 신행생활은 현실성이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일들이 신행의 주된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행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성장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천착할 때 비로소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신행의 초점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불공에서도 특별한 불공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불공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불공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평소에 불공하지 않던 분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불공에만 동참하는 신행은 결코 길게 성숙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일상적인 보통 불공을 통해서 실제적인 공덕과 복덕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했을 때 가시적인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발알을 위해 꿈틀거릴 때 소리를 지르던가요? 조용해 보이고 미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행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된 상태라고 예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민당에서의 신행생활도 늘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성장이 있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름드리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한 것임을, 이것이야말로 일상의 공덕이고 일상의 복덕이고 일상의 은혜이며 일상의 염혜력이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신교도분이 정송을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아마도 불공 자체가 시시불공, 처처불공인데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좀 편할 때 해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운동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운동하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게 될까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규칙적으로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바로
벼락치기 공부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벼락 맞는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부모의 마음 또한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군기도 빡세고 규율도 엄정한 단체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일 겁니다. 하지만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의 모습은 늠름하게 그지없습니다. 구릿빛으로 변한 진짜 남자다운 얼굴, 각 잡힌 몸매 등은 지금까지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건강한 변신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분명히 규칙적인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지적인 부분도 성장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신행의 부분은 더할 나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소한 것조차도 규칙적이지 못하면 결과가 미약하거나 부실할 겁니다. 하물며 진리의 입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은 습관화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에 대해 습관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규칙적이고 일상적으로 진리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법력은 얻게 될 것입니다. 열매 거두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씨를 먹는 게 아니라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사실 씨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씨는 먹는 게 아니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어야 할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단지 배고프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과 심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다음 해의 수확을 위해 뿌릴 씨감자를 고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씨감자로 쓸 것은 지금 당장 먹을 감자보다도 더 굵고 튼실한 것으로 골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뿌리고 심어야 더 좋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먹은직스럽고 알이 좋은 감자를 먹을 것으로 챙겨놓고 씨감자는 형편없는 것으로 고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민낯입니다.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인내를 통한 기다림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된 결과로 이끄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복된 결과로 이끄는 길은 시원스럽게 잘 닦인 편한 길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련곡의 힘든 길이 복된 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매는 달콤한데 그 과정은 결코 달콤하지 않은 것이 진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도 맺어야죠. 기다려야죠. 노동의 고통도 감수해야죠. 열매를 거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보된 안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거두려는 게 아니고 장차 나중에 안락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행 가운데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수업할래? 아니면 나가서 놀래?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뻔할 뻔짜입니다. 공부는 어렵습니다. 모두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행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험난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그 진리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진리의 길은 불편한 선택입니다.